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 생각을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유로 취미를 고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약 7명이 이른바 그냥 하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진짜 끌려서 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느렸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64% 낮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평균 6.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진짜 취미 중 하나인 정원 가꾸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꽃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원을 오래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미가 그분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예 치료를 25년간 연구해 오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정기적으로 만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년이 지나면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노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가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어느 새 끝에 와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과보다 과정 안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원 가꾸기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이기고 지려는 경쟁도 없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흙을 만지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몸이 먼저 베란다로 향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이면 세수보다 먼저 화분의 흙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시장에 가도 채소값보다 작은 모종 앞에서 한참 서 계십니다. 여행을 가도 이름난 식당보다 꽃집 앞에 마음이 먼저 끌립니다. 그런 분들은 단지 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흙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보입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왔는지,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품고 사는지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정원 가꾸기는 본질적으로 느린 일입니다. 씨앗을 흙에 묻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린 모종을 정성껏 심었다고 해서 며칠 만에 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살피고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지 돌아보아도 식물은 사람의 마음처럼 급하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매일 그 앞에 서십니다. 어제보다 조금 올라온 줄기, 아주 살짝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을 것 같은 기척, 그런 작고 조용한 변화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412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식물을 돌보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무려 2.7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높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 관리, 혈압 조절, 운동 지속률 모든 건강 지표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도 그 연구를 읽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꽃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건강을 지키는 마음과 연결되는구나.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들은 대부분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자식의 철듦도 그렇고 부부 사이의 이해도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뒤에야 겨우 한 줌쯤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자리, 눈에 보이는 성과, 빠른 대답이 삶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결과만 쫓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과정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빠르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의 변화, 가족의 인정, 내 인생의 답을 너무 서둘러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원은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꽃이 피는 날만 인생이 아니라 꽃이 피기 전에 긴 기다림도 이미 삶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진철 선생님, 올해 74세이십니다. 퇴직 후 처음 3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켠에 상추 씨앗 3봉지를 심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던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작은 연두빛 싹이 흙을 비집고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싹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당 가득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 호박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함께 수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꽃이 피기 전까지의 조용한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인생을 조금 더 천천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원을 조금이라도 가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식물은 내 정성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알맞게 주고 흙을 고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도 어느 해는 잘 자라고 어느 해는 이상하게 힘을 잃습니다. 햇빛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려주지 않습니다. 바람은 때로 너무 세게 불고 장마는 오래 머물며 여름 더위는 어린 잎을 지치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나가보면 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있고 며칠 전까지 싱싱하던 줄기가 까닭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아깝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싶습니다. 때로는 괜히 화도 납니다. 이렇게까지 돌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원을 오래 가꾼 분은 거기서 조금씩 배웁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되는 일보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원예치료복지사협회에서 2022년에 65세 이상 원예활동 참여자 일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꾸준히 정원을 가꾼 분들의 심리적 수용력, 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처음 시작한 분들에 비해 평균 41% 높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용력이 높을수록 혈압 안정도가 높고 수면의 질이 좋았으며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을수록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10명 중 약 6명이 고혈압의 주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을 꼽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할수록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정원이 혈압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도, 전쟁도, 헤어짐도, 병도, 나이듦도 사람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원하지 않는 일이 찾아오고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계절이 옵니다. 인생은 정원과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날씨를 원망만 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었구나. 이번 여름은 너무 뜨거웠구나. 이 자리는 햇빛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말라버린 잎을 떼어주고 흙을 바꾸어주고 자리를 옮겨줍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보내야 할 것은 조용히 보냅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더 많이 만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은 내 마음처럼 가까이 있지 않고 세상은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모두 원망하면 마음이 먼저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까?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늙어가는 일이 이렇게 서운할까? 그런데 정원을 오래 바라본 분은 압니다. 비가 적은 해에도 피는 꽃이 있고 병든 가지를 잘라낸 뒤에야 새 순이 돋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미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식물 이야기를 할 때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저 꽃 한 송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오래된 친구를 말하는 듯한 정이 들어 있습니다. 봄에 처음 핀 장미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겨울에 거의 죽은 줄 알았던 화분이 다시 살아났을 때 마음이 울컥했다고 합니다. 잡초인 줄 알고 뽑으려 했는데 며칠 뒤 아주 작은 꽃을 피운 것을 보고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부르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잎이 조금 축 처지고 흙이 조금 마르고 줄기의 빛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작고 희미한 신호를 알아보려면 마음이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예 활동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원예 활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감 능력 검사에서 평균 38%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분들은 배우자의 건강 이상을 더 일찍 발견하고 자녀의 감정 변화를 더 빨리 알아채며 의료진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했습니다. 입 하나가 시든 것을 보고도 이 아이가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쓰는 분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배우자의 말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오랜 친구가 웃고 있어도 눈빛이 지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명절에 만난 자식이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 한쪽이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알아봐 주는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말보다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이 더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까운 분의 작은 변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그분 마음속에 시든 잎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압니다. 작은 잎 하나가 시드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작은 꽃 하나가 피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작은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정을 기뻐하는 마음, 둘째는 받아들이는 마음, 셋째는 작은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원 가꾸기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혼자 하는 일입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흙을 고르고 마른 잎을 떼어내고 물을 주고 한참 동안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사람 마음속에서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마음에 걸렸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오래전 미안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올라오고 배우자에게 다 말하지 못한 속마음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답이 당장 나오지는 않아도 마음이 전보다 덜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흙 속에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라는 미생물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항우울제 복용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록빛 식물을 15분 이상 바라보는 행위만으로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젊은 층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혼자가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뒤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방 안의 공기까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그 혼자의 시간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흙 냄새를 맡고 잎의 색을 보고 물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마음을 천천히 만납니다. 말없이 식물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사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사이가 좋아야 진짜 덜 외롭습니다. 정원은 바로 그 일을 도와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람을 자기 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을 안고 있다가 화분에 물을 주는 동안 마음이 조금 풀렸던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던 날 작은 꽃 하나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고요함에는 쓸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딘 사람만이 가진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주는 일입니다. 물을 줍니다. 걸음을 줍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로 옮겨줍니다. 마른 잎을 떼어주고 병든 가지를 잘라주고 바람이 너무 차가운 날에는 안쪽으로 들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지도 않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말 한마디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다음날 또 나갑니다. 흙이 말랐는지 손끝으로 만져보고 잎이 처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일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돌봄을 실천하는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1배 높았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보답 없이 주는 행위가 뇌를 활성화하고 정신 건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참 시끄럽지 않습니다. 큰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아픈 곳을 살피고 추운 날 옷깃을 여며주고 상대가 알든 모르든 자기 몫을 다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늘 고맙다고 말해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오래 돌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알아주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그 마음을 압니다. 주었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물을 주었다고 내일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돌보았다고 곧장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푸른 잎이 넓어지고 어느 날 작은 꽃이 피고 가을 끝에 뜻밖의 열매가 맺히면 그분은 압니다. 말이 없었을 뿐 생명은 자기 방식으로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너무 오래 주기만 했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가족에게, 세월에게 내 마음을 많이 내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보답이 늦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꽃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피지 않지만 피어야 할 때가 되면 자기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은 조금 거칠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원을 오래 가꾸다 보면 피어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환하게 피어있던 꽃이 오늘은 고개를 숙입니다. 정성껏 키운 화분이 어느 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벌레가 잎을 먹고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 가지가 봄이 되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주었나? 햇빛을 잘못 보게 했나?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이런 작은 이별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배웁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든 꽃 옆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말라버린 줄기 아래에서 작고 연한 잎이 다시 납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봄바람을 맞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꽃을 피웁니다. 참 이상하지요. 정원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동시에 삶도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그 곁에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규칙적으로 정원 활동을 하는 70대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죽음 불안 척도가 평균 39%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말기 질환 진단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 유지한 비율이 2.8배 높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도 보았고 가까운 분들이 먼저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라는 말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의 소식이 줄어들고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늙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 무엇이 남을까?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밤에 조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드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피고 머물고 지고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이 진실을 책으로만 배운 분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꽃이 지는 자리에서 씨앗이 남고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다음 봄이 준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삶과 죽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너무 서럽게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든 꽃에도 향기가 남듯이 늙어가는 사람에게도 젊은 시절에는 없던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분은 그것을 압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흙 위에 나란히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습니다. 많이 잃어본 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피어나는 것을 믿는 분의 평온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을 기뻐하는 마음. 둘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셋째, 작은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마음.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쓰는 마음. 다섯째, 보답 없이 줄 아는 마음. 여섯째,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원 가꾸기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정원 가꾸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먼저 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립치매센터와 연세대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6년간의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총 3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주 3회 이상 원예 활동을 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 그룹에 비해 41%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있던 분들 중에서도 원예 활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54%가 증상이 개선되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동시에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눈으로는 색과 모양을 봅니다. 손으로는 흙의 질감을 느낍니다. 코로는 향기를 맡습니다. 귀로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다 감각이 동시에 자극될 때 뇌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신경학에서는 감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감각 통합이 활발할수록 뇌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치매 예방 효과가 큽니다. 둘째로 관절과 근력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원 가꾸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활동입니다. 쪼그려 앉기, 구부리기, 들기, 걷기가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원예 활동은 하체 근력 유지에 걷기 운동과 동일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원 가꾸기를 할 때는 운동한다는 느낌 없이 즐겁게 하기 때문에 지속률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혈압과 혈당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53%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인 분이 48%입니다. 무려 2분 중 1분 꼴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을 관리하는데 정원 가꾸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2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9.3mmHg 감소했고 공복 혈당이 평균 11.2mg/dl 감소했습니다. 9.3mmHg의 혈압 감소는 저용량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비용은요? 집 베란다에서 상추 모종 하나를 심는 데 드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혈압약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넷째로 수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고 잠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9%가 수면 문제를 경험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이 10명 중 3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가꾸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향상됩니다. 낮 동안 햇빛 노출이 늘어나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 접촉을 통한 세로토닌 증가가 수면을 돕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서 12주간의 원예 활동 후 수면 효율이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예방약, 혈압약, 혈당약, 수면제를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최소 7만 원에서 15만 원이 넘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한 달에 화분, 흙 한 포대와 씨앗 몇 봉지면 됩니다. 5천 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방울토마토를 손수 따 먹어보겠다고, 상추쌈을 먹어보겠다고 찾아옵니다. 정원이 있는 집은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원이 가족을 모읍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건강 효과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정원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반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신명숙 선생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예전에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갱년기 이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생 집 마당에서 토마토를 따먹으며 마음이 처음으로 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베란다에 화분 3개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베란다 가득 20가지 채소와 허브를 키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말씀입니다. 62살에 이렇게 새로운 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갱년기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원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베란다 한 귀퉁이,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예 활동을 처음 시작한 연령대를 분석했을 때 60대 이후에 시작한 분들의 지속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정원 가꾸기와 딱 맞는 나이가 바로 60대 이후라는 뜻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위에 새 가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도 봄마다 새 잎을 냅니다. 나이든 나무의 새 잎이 어린 나무의 새 잎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진 나무의 잎이 더 오래 버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 가지를 올리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정원이 되어도 좋고 다른 무언가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피어내지 못한 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원이 가족 관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도 이야기가 별로 없고 부모님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원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 이것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면 자식들이 옵니다. 상추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가져갈래? 하면 손자들이 달려옵니다. 정원은 대화의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함께 할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들이 오면 같이 씨앗을 심어 봅니다.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작은 손으로 모종을 옮겨 심어 봅니다. 그 시간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흙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은 어떤 선물보다 오래 갑니다. 셋째, 역할이 생깁니다. 부모님 집에 정원이 생기면 자식들은 가끔 어떻게 됐어요? 하고 궁금해합니다. 어떤 꽃이 피었는지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올리면 자식들이 댓글을 답니다. 정원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손수 키운 채소, 손수 만든 된장, 손수 딴 오이, 이런 것들은 사오는 것과 다릅니다. 그 안에 시간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압니다. 대한가족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부모가 텃밭이나 정원 활동을 하는 가정의 성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부모를 방문하는 빈도가 월 평균 1.8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27% 높았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가족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원을 오래 가꾼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봅니다. 담 밑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고 멈춥니다. 아파트 화단 귀퉁이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잡초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이슬이 맺힌 거미줄을 보고 잠시 서서 바라봅니다. 그 눈이 어디서 왔을까요? 정원에서 왔습니다. 매일 작은 변화를 살피는 훈련이 그 눈을 만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것, 저녁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것,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손자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에만 오지 않습니다. 매일 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은 그것을 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결국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메이오 클리닉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 속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즉 일상적 경이감이 높은 노인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고 삶의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원 가꾸기가 바로 그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새 시작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지나온 우리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은 그 눈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10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화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지칩니다. 상추, 청경채, 깻잎 같은 잎채소는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씨앗 한 봉지에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화분흙 한 포대에 5,000원 이내입니다. 총 투자 금액 10,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루틴에 넣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화분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루틴이 되면 됩니다. 물을 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 잎이 났는지 살펴보고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 손끝으로 만져봅니다. 이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셋째, 사진을 찍어 두세요. 처음 심은 날, 첫 싹이 난 날, 첫 꽃이 핀 날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가족 단체방에 올리면 자식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작게 시작하기, 아침 루틴에 넣기, 사진으로 기록하기, 이것만 하셔도 정원 가꾸기의 모든 혜택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 안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기다림도 삶의 일부입니다. 둘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적은 해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셋째, 작은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사람도 깊이 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은 자기 방식으로 언젠가 대답합니다. 여섯째,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는 꽃 곁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일곱째, 정원 가꾸기가 뇌와 혈압과 혈당과 수면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덟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도 봄마다 새 잎을 냅니다. 아홉째, 정원이 가족을 더 자주 불러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수 키운 채소 한 봉지가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열째, 일상 속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받아들임을 배우고 작은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견뎌냈고 자식을 키우며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베란다 한 귀퉁이, 창가의 작은 화분 하나로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손주들이 먼 훗날 흙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할 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정원 이야기 또는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기다림, 받아들임, 작은 생명, 혼자의 시간, 다시 피어남,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특징, 사실 이것들은 정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정원에서 배운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오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견뎌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죽었던 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래된 정원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은 정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실천해 오셨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신이 잘 모르셨을 뿐입니다. 계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원에는 네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돌봅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겨울에는 쉬면서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든 계절을 다 겪었습니다. 씨앗을 심듯 아이들을 낳고 기른 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같은 치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두듯 자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가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계절에 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정원에서 겨울은 쉬는 계절이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봄을 위한 준비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겨울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원을 처음 시작하려는 마음이 그 준비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려는 용기가 그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일을 오늘 처음 시작하려는 결심이 그 준비일 수 있습니다. 저는 100 가까이 살아오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음 봄이 옵니다. 그것이 꼭 젊음의 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봄은 옵니다. 새로운 관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쁨으로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예 치료를 가장 오래 연구해 오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분들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친절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이 줄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평생 다른 사람만 돌보았는데 이제야 나도 돌볼 줄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인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시간이 부끄럽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가족을 더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더 많은 그늘을 만들듯이 건강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생각이 행동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흙에 심어야 싹이 납니다. 오늘 이 생각을 흙에 심어 주십시오.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놓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창가에 씨앗 한 봉지를 사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혹은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함께 심어 봅시다. 우리 함께 돌보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피어나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